백제라는 국명에 대해서 중국의 역사책인 수서에는 백가제 해의 준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자표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백가제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백제는 우리말 백제를 쓴 것이 아닙니다. 편의상 이렇게 표기한 것을 한자음 그대로 백제라고 읽고 있지만은 실제 우리말 이름은 백제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말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온담 혹은 온답이라 하는 말을 이렇게 부른 우리말로 이렇게 부른 이름을 백제라는 한자로 차자해서 적은 것일 뿐입니다. 온을 백으로 썼고 덤덕이라 하는 것을 제라고 차자해서 쓴 것입니다. 이 온담은 원시어소 알과 달이 합쳐진 것입니다. 알은 거대한 것을 말합니다. 아주의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달은 땅을 말합니다. 이것이 온 다음 정도로 부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표기는 없습니다. 이런 표기는 없습니다만은 발음이 이렇게나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온 다음 정도로 일컬었던 나라의 이름, 그 뜻은 무엇이냐? 그레이트랜드, 거대한 땅, 그랜드 시티, 거대한 읍성, 넓고 큰 땅 또는 넓고 큰 읍성을 온담이라 했고 그것을 이렇게 한자 백과 제로 차자한 것입니다.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시어소 달은 모음 혼교에 의해서 달들, 둘둘, 둘딜, 델 등으로 부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성자음도 달, 닥, 땅, 단,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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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등으로 부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전 양상 중에서 먼저 달의 형태로 부전되고 분화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에는 달이 들어가는 지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식달, 석달현, 공목달, 매시달, 가지달, 소물달 이와 같이 달이 들어가는 지명이 많았습니다. 단군 왕금이 세운 아스라 조선 그 수도도 아사달이 들어갑니다. 달 이것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 마을, 읍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땅 중에서는 높은 지대의 땅을 가리킵니다. 달동네의 달은 높은 지대의 땅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산비탈과 같이 높은 지대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달동네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지대를 가리키다 보니까 산을 뜻하기도 합니다. 연구자들 중에 고대 지명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달은 곧 산이라는 이런 등식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달은 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땅, 언덕, 백이 높은 지대의 땅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달은 산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덕왕이 신라 경덕왕이 계명작업을 할 때에 달을 산으로 많이 바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달이 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달을 연진 발음하면 달의 등이 됩니다. 다루왕의 백제 다루왕의 이름 다루도 여기서 비롯된 말입니다. 다리는 이런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에 흙을 이렇게 저수지 막대서 이렇게 막으면은 둑입니다. 이것을 가로질러서 건너가게 하면은 다리입니다. 둑과 다리는
보통보다 좀 더 높은 땅을 가리키는 말로서 같은 원시요소 달에서 다르게 분화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원시요소에서 나온 것입니다. 들판을 나타내는 들, 그것을 된소리로 발음한 뜰, 이것을 연진 발음한 뜨락, 모두 같은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서울에는 노량진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노량진의 량은 바로 이 달입니다. 교량입니다. 교량할 때의 량입니다. 노량을 우리말로 노돌나루 또는 노들나루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들은 늘은 땅을 말합니다. 넓은 땅, 늘은 땅. 달 모두 같은 어원에서 비롯됐습니다. 그것을 원시요소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악을 하시는 분들은 웃다리 농악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웃다리 농악의 다리는 똑같지만은 이 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리는 동네, 마을, 읍성을 가리킵니다. 웃담, 웃뜸도 같은 말입니다. 달로도 발음되고 닭으로도 발음되는 닭이 부전되는 경우에 그것을 현대 한글로 한 글자로 이렇게 닭이라고 표기합니다. 이것은 응집 발음한 것입니다. 그것을 연진 발음하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달구의 형태가 나오고 다락의 형태가 나옵니다. 달구질은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다지는 것을 달구질이라 합니다. 다락은 높은 곳을 가리킵니다. 다락방, 높은 방이죠. 다락논, 산비탈에 있는 논을 다락논이라 합니다. 다락논은 다락논처럼 발음이 됩니다. 이 다랑과 다락은 부전이 됩니다. 다랑과 두렁도 부전이 됩니다. 두렁, 논두렁, 논뚝. 역시 논가에 약간 높은 것을 논두렁이라 하죠. 두렁, 다랑, 다락, 달구 모두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높은 산을 다락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락매, 이것은 다락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 발음은 다락매처럼 됩니다. 다락매, 이것을 한자로 쓰게 되면은, 한자로 차자해서 쓰게 되면은 월악산이 됩니다. 월악산은 다락매를 쓴 것입니다. 치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가 꽁치자로 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락산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치악성을 도라편이라고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가 닭을 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치악성과 도라편이 같다. 이 말은 닭과 달이 같다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을 치악성은 도라편이라고도 했다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닭, 도랍, 다랑, 다락, 두릉, 다랑, 달구 모두가 같은 원시여서 달에서 비롯된 말들입니다. 이번에는 원시여서 달이 닭으로 부전된 양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은 닭, 덕, 독, 뚝, 득, 딕, 댁 등으로 부전됩니다. 그것을 모음홍교라고 하죠. 덕의 형태로 부전된 것은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둑, 강둑. 이 덕과 둑은 모두 보통보다 좀 높은 지대의 땅을 말입니다. 좀 높이 솟은 땅을 덕, 둑이라 합니다. 서울에는 독산동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독산의 독은 독매입니다. 역시 둑, 덕, 독 모두
높은 지대의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달동네의 달, 다락논의 다락과 같은 말입니다. 덕뚝똑 모두가 높은 지대의 땅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산에 가서 높은 봉우리를 투구봉이라 하죠. 투구가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토끼봉이라고도 하죠. 토끼, 투구가 모두 뚝뚝을 연진 발음한 형태입니다. 언덕의 덕을 연진 발음하면 덕이가 됩니다. 덕이는 고원지대의 평평한 땅을 뜻한다고 국어사전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안반대기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제주 애월읍에는 금은대기, 이 대기라는 지명은 바로 이 덕이에서 온 것입니다. 덕이 대기, 덕 높은 지대의 땅, 안반대기와 금은대기, 투구, 토끼, 똑뚝덕 모두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의 타카, 타쿠, 타케, 타카, 타쿠, 타케 모두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한국어 닭을 연진 발음하면 타카, 타쿠, 타케가 됩니다. 높고 큰 산이라는 뜻에서 당매 혹은 다랑매가 있습니다. 이 당매를 발음하면 당매처럼 되죠.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은 당산이 됩니다. 당. 이 당은 크고 높은 것을 말합니다. 당나귀와 당나발에 쓰인 당은 중국 당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보통보다 큰 것을 당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은 닭, 당, 같은 원시요소 달에서 부전되어서 이렇게 다르게 분화된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에는 당고개역이 있습니다. 당고개역의 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고개라는 뜻입니다. 큰 고개, 높은 고개라는 뜻입니다. 이 당을 15세기 국어로 표기하면은 당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발음은 동에 가깝게 들리기도 하고 당에 가깝게 들리기도 합니다. 동처럼, 당처럼 소리 납니다. 고구려에 동홀이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이 동홀은 지금 한글로 표기한다면 당골입니다. 당골을 그새 댄소리로 발음하면 땅골이 됩니다. 땅골.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에는 당동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당동을 현지 주민들은 땅골이라고 부릅니다. 땅골, 땅골, 땅골.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달, 닭, 당에 이어서 단으로 부전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단이나 탄이 들어간 지명이 들어있습니다. 매단홀, 을화단현, 수월탄, 어찌탄, 습비탄. 여기 쓰인 단, 탄은 원시요소 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단은 단든, 돈둔, 든딘, 된 등으로 부전되었습니다. 둔치, 둔덕, 이 둔이 모두 여기서 비롯된 말입니다. 둔덕은 둔도, 덕도 둘 다 원시요소 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같은 원시요소에서
조금 다른 형태로 분화가 된 것이죠. 둔과 덕으로. 돈대, 돈대라는 말 한자로 표기가 되고 있고 한자어처럼 인식이 되고 있지만 본래는 우리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을 연진 발음하면 다나, 다니 이렇게 됩니다. 일본어에서 타나, 타니, 타나는 위에 걸치는 실형 같은 것이고 다니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이 타나, 타니도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우리가 땅을 중세국어로 표기하면 따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 스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명에 많이 쓰는 스탄도 역시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따따따따따따따의 형태로 부전된 사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따따 등을 연진 발음하면 다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어 다치바나의 다치, 히다치의 다치, 그리고 밭을 나타내는 다, 이것이 모두 한국어 땅과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고 담의 형태로 부전된 사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담은 우리 집 둘레에 높게 쌓은 것을 담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집 둘레에 높게 쌓은 것이 담입니다. 담장이라는 말입니다. 담장은 우리말과 한자어가 중복된 것입니다. 담은 순우리말입니다. 장은 담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이 자체로 따로따로 담, 장 자체로 담인데 두 개를 합쳐서 담장이라고 했습니다. 중첩한 것이죠.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 자체가 무당을 말하는 순우리말입니다. 무는 한자로 무당을 뜻하는 말입니다. 중복된 것이죠. 무당. 산봉우리의 봉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어로 산을 울이라 합니다. 울. 한국어 우리는 몽골어 울과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우리도 산봉우리를 말하고 한자 봉도 산봉우리를 말합니다. 봉, 우리. 똑같은 말 중첩된 것입니다. 웃다리 농악의 다리가 동네를 말한다고 했는데 덤도 동네를 말합니다. 담, 덤, 뜸, 웃뜸, 웃담, 웃뜸, 웃뜸이라고도 합니다. 뜸. 이 덤을 연진 발음하면은 덤이가 됩니다. 덤이. 덤이를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한자로는 적이라고 쓰게 됩니다. 부천 고강동에는 간댐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간댐이라는 말이 있는데 간댐이가 뭐냐? 댐이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큰 더미입니다. 큰 더미. 큰 더미는 큰 동네입니다. 큰 동네를 큰 더미, 간댐이라고 한 것입니다. 둔벙이라는 말이 있죠. 사투리지만 이 둔벙의 둠도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둠을 연진 발음하면 두매가 됩니다. 두매산골의 두매. 이처럼 달에서 담, 뜸, 둠, 댐 등으로 부전이 된 사례들이 우리 한국어에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달이라고도 하고 닭이라고도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표기한다면 닭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겠죠. 달이라고도 하고 답이라고도 하는 말이 있다면 이렇게 표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이라고도 하고 담이라고도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떻게 표기를 할까요?
당 혹은 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러한 표기는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 한글로도 표기가 안 되는 이 말을 예전에는 어떻게 표기를 했을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동음홀, 동음현, 동음나, 고동남, 동남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동음홀은 황해도 연백입니다. 황해도 연백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동음현은 전남 강진의 옛날 지명입니다. 황해도 연백과 전남 강진의 고대 지명이 동음이라는 것 좀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동음나는 동음나 이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동남의 동남은 이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동음나 한꺼번에 동음나라고 했는데 동음나라고 발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이라고도 하고 담이라고도 하고 달이라고도 하는 것을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동, 덤, 달, 단이라고 하는 것을 동음나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만 약간 바뀌었죠. 동남, 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달이라고도 하고 담이라고도 하는 말이 있으면 이렇게 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 혹은 달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이렇게 표기할 것입니다. 이 둘은 사실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상 발음은 거의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표기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을 연진 발음하면은 다름이 됩니다. 또는 달무가 됩니다. 달무 혹은 다름이 됩니다. 월암동, 월암은 월암산 이것을 쓴 것입니다. 다람, 달무, 달미 인천의 월미도는 달무를 쓰고 있습니다. 월산 역시 달매 이것을 쓴 것입니다. 월산리, 월산동은 달무, 다름 모두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을 연진 발음하면은 담을이 됩니다. 또는 담나가 됩니다. 담나 혹은 담노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담을이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담을. 삼국사기에 다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을 옛 땅을 수복한다는 뜻으로만 사용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담나, 제주도 담나가 바로 이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백제 22 담노 역시 이들은 모두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두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써놓고 이것을 아와지라고 읽습니다. 아와지 잘못 읽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래는 백제에서 쓰는 담노와 똑같은 담노를 쓴 것인데 음차한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잘못 훈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 봐야 할 과제입니다. 담노를 다시 한 번 더 연진하면 다무로가 됩니다. 다무로, 타무로입니다. 일본어의 타무로는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타무로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비롯된 말입니다. 원시어서 달이 답의 형태로 부존된 것은 다부동이라는 지명이 그 대표적입니다.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다부동 전투입니다. 다부는 답을 연진 발음한 것입니다. 원시어서 달을 두 개 중첩하면은 타타르입니다. 타타르는
몽골 지역과 러시아 지역에 걸쳐 있었던 부족, 그들의 국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에는 타타르스탄이라는 자치공화국이 있습니다. 이 달달과 마찬가지로 답,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흔한 지명이 있었죠. 경북 상주에 있었던 답달비라는 지명입니다. 답달비가 바로 답답을 쓴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답달은 지금의 부산 다대포입니다. 부산 다대포를 답달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밑에 있는 달단은 이 타타르를 일컫는 말입니다. 북쪽 오랑캐를 달단, 타타르라고 적었습니다. 용비어천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에 간행한 책인데, 그 용비어천가 주회에 보면은 달단, 여기 동, 달단동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 한자 옆에 새로 만든 한글로 다대골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병기를 해놨습니다. 다대, 달단을 다대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 때에. 그러니까 달단, 답달, 다대, 타타르, 답답 이런 것이 모두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이고 거의 같은 말인데 그것을 조금씩 다르게도 발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음이 조금씩 다르게 여러 가지로 나니까 그것을 한자로 적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에 맞는 한자를, 한국식 한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돌, 대, 답 같은 이러한 한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돌, 대, 답자입니다. 논답자입니다. 지트를 말하는 토대자고요. 이러한 글자는 중국, 일본어 사전에는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한국 한자인 것입니다. 이 글자와 이 글자는 다릅니다. 이 글자하고 이건 다릅니다. 이거는 중국, 일본에도 일본에도 있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중국, 일본에는 없는 글자입니다. 같은 원시 어소 달에서 여러 가지로 부전되는 이러한 현상, 음의 부전 현상, 그에 따른 언어의 분화, 의미의 분화 과정을 알아야만 백제라는 국명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중에서도 가장 남쪽 남해안 지역에 월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월출산 자락에 강진군과 영암군이 있습니다. 영암군의 백제 때 지명이 월라군입니다. 월라. 이것은 우리말 달라를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달라. 사음운차, 음차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달라를 월출이라고 썼는데 월출은 달이 뜬다는 뜻이 아닙니다. 높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사음운차, 사음운차. 이 월라군을 신라 경덕왕이 영암군으로 기명했는데 영암군은 담이라는 것을 쓴 것입니다. 달라라고 담이라고 하니까 영암으로 바꾼 것입니다. 일본어로 영혼을 타마라고 합니다. 이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 강진의 신라 때 지명은 탐진현입니다. 탐진. 백제 때는 도무, 동음이었습니다. 이 도무는 연진 발음한 것입니다. 이것을 응집 발음하면 도움이 됩니다. 동음을 응집 발음하면 이런 표기는 물론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런 정도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신라 경덕왕에 의해서 탐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탐진은 담나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자는 것입니다. 진짜가 나루진자입니다. 담나루. 신라 제4대 탈해왕은 다파나국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파나. 다파나는 연진 발음한 것이고 응집 발음하면 담나가 됩니다. 탈해왕의 아버지는 지금 경남 의령의 옛 지명인 완화국의 왕으로 함달파왕이라 했는데 정려국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서 석탈해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려국의 공주. 정려의 적은 덤이 적자입니다. 산더미 흑더미 할 때의 덤입니다. 이것을 응집 발음하면은 덤이 됩니다. 거기에 여를 붙였습니다. 덤녀, 담나, 담날 모두 같은 이름이고 같은 지역, 즉 전라남도 강진의 탐진 같은 지역을 가리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일본 서기라는 역사책에는 신라의 천일창이라는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다지마국에 정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지마는 연진 발음한 것입니다. 이것을 응집 발음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닷마. 이 닷마를 한국인들이 발음하면은 단마와 같이 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발음 두 개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음의 부전이라고 합니다. 부전 현상. 단마. 천일창이 정착한 나라를 다지마군 단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마. 일본인들은 다지마라고 읽고 있지만 단마입니다. 대마도의 대마, 이것은 다마를 쓴 것입니다. 다마를 이렇게 대마도라고 표기했는데 일본인들이 혼동착변에 의해서 쓰시마라고 잘못 읽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앞으로 연구해 봐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의 고대 국가 중에는 단파국도 있습니다. 단파국. 일본어로는 단바라 하는데 단파와 단마는 사실상 같은 이름을 가진 나라로 보입니다. 동일한 국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름이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제의 국명에 쓰인 이 한자재를 건너다라는 뜻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뚝, 다리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달, 닭, 담, 다리 등으로 발음했던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일컬었던 말을 한자재를 찾자해서 적었던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말로는 한자로는 량도 있고 도도 있습니다. 이 서울 노량진의 량이 노들나루 돌들로 발음되는 우리말을 돌들이라는 것을 이런 한자로 찾아서 적었다는 걸 설명한 바 있습니다. 명량해전을 할 때 명량의 울돌 역시 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달, 닭, 담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제라고 적었던 것은 이러한 지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탐나라고 됐습니다. 이 제가 탐, 탁, 땅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물포는 제물량이라고 했습니다. 인천 제물포를 제물량이라고 했는데 제물은 단물을 쓴 것입니다. 인천에는 월미도가 있는데 월미가 바로 달미를 쓴 것입니다. 이 월미도는
우한말 다소면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소면 응집 발음하면은 닷 이것을 연진 발음하면은 다사, 다시, 다소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진 지명이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처럼 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발음되는 말을 한자 제라고 썼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첫째 딸을 큰딸이라고도 하고 맏딸이라고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몸집이 큰 곰을 큰곰 또는 불곰 또는 숫곰이라고 합니다. 큰곰, 불곰, 숫곰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땅, 거대한 업성을 가리켜서 득담, 온담, 그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득담, 온담, 그담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찾아한다면 득담을 한자로 어떻게 찾아서 적을 수 있을까? 득담은 이렇게 찾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자 죽은 예전에는 죽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죽담성, 득담, 즉 득담을 쓴 것입니다. 황해도 연백지방이 죽담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고구려 시대에는 동음홀이라 했습니다. 그 이전 한사군이 설치되었을 때는 대방군에 속하던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대방군이 동음홀 그리고 죽담성으로 변해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죽담은 득담을 음차 둘 다 음차입니다. 음차한 표기입니다. 다른 한자로 찾아서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십제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십, 우리말로 십을 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덕덩이라고 하는 것을 십제라고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서 죽담성이 십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온담은 백제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담은 거제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담을 그달이나 그담이라고 발음하는데 그달이라고 발음한 것을 연진 발음하면 그다라가 됩니다. 이 그다라를 일본어로 적으면 구다라가 됩니다. 일본인들이 백제를 그다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혼동착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똑같이 부르다 보니까 혼동착변에 의해서 이것을 읽어야 할 것을 이것도 그다라라고 잘못 읽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온담 또는 그담이라고 했던 백제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지명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에는 그담 또는 안담물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현지 주민들은 안담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백제의 지명을 그대로 물려받은 백제의 국명을, 백제라는 이름을, 그 국명의 유전자, 언어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지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국명은 이렇게 다양한 표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찾아낸 것이요. 신라 역시 이처럼 여러가지 다른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여도 그렇습니다. 부여 역시 부여, 부유, 부루, 부여, 부여, 부리, 부여, 부미 등 다양한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야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야도 가라, 부야 등으로
다른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만 유독 이러한 이 표기가 없습니다. 백제는 왜 다른 표기가 없는 것일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백제가 온다음을 우리말 온다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찾아서 적은 것이라는 걸 모르다 보니까 다른 표기들을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온독은 삼국사기 신라분기 탈해왕조에 나오는 표기입니다. 온독은 무덤 속의 관을 뜻합니다. 탈해왕이 온독을 풀고 나왔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온독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나온 귀신도 아니고 온독을 풀고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온독이 백제를 뜻한다고 저는 봅니다. 백제로부터 벗어나서 신라로 왔다. 백제계 출신이 백제라는 것을 이 온독이라는 표기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온독은 바로 백제와 똑같은 온담을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담은 일본의 성씨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즈미라고 읽고 있는데 아즈미가 아니고 본래는 백제의 이름인 안담, 백제 국민 그대로 안담을 적은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백제가 망한 후에 그 백제 부원군을 돕기 위해서 안담 비라부라는 인물이 군사를 끌고 오는데 그 안담, 성씨 안담은 바로 백제와 똑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역시 일본에는 안적이라는 표기가 가끔 눈에 보입니다. 안적의 적은 덤이 적자라 그랬습니다. 안덤을 쓴 것입니다. 안덤입니다. 이 셋은 백제 안담을 적은 표기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밑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슷한 음을 어떻게 적느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개 더 뽑아본 것입니다. 안덕, 제주도 안덕면의 안덕 역시 같은 유전자를 지닌 이름입니다. 고구려 평강공주의 남편인 온달도 역시 같은 언어 유전자를 지닌 이름입니다. 지명 국명이 다르지만은 그렇습니다. 경북 안동 역시 같은 언어 유전자를 지닌 이름입니다. 언도는 제가 그냥 써본 것입니다. 안등, 이것은 일본어에서 안도라고 했습니다. 안도에서 려을 받침이 탈락하면 안도가 됩니다. 일본의 성씨입니다. 안도. 백제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백제가 안돔을 표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면은 옛날 문헌이나 금성문 등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눈에 보이지만은 모르면은 까막눈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백제의 이명을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